삼성전자가 지금 여유를 즐기면서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변해지긴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장애물이 첩첩히 쌓여 있습니다. 동서남북 온 사방에서 천둥번개가 치는 그런 날씨에서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반도체 시장에 너무 강하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이랑 묶어서 한국도 10%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의 반도체 매출의 60%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밀어줘서 앞으로 인텔이 급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강한 경쟁자가 됩니다. 그리고 원자재 값 상승하죠. 고물가로 우리가 의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부적으로는 항상 오너 리스크도 안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기자 요소는 바로 TSMC라는 장애물입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 클라이언트들이 이미 TSMC와 손을 잡고 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앞으로 10년 안에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를 잡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哦，我叫周世斌，然后大学是读台湾科技大学，然后目前刚硕士班毕业，现在25岁，类似半导体的科系，我是读材料系的。当时就是有在读半导体，像半导体的制程跟原理都有在读。其实我在读硕士班的时候就已经算是边读边准备了。大家都是想进半导体相关的话，基本上都是以台积电为目标，而且它在国际上，其实现在像还要在日本设厂，有在美国设厂，所以它相对来说在国际上的知名度应该也是很高的，不是像在台湾，不像台湾是自吹自擂的感觉。是内部教育真的是蛮厉害的。那内部教育的话，印象中里面好像都有开设一些课程，可以让你自己去学习，就是可以在下班后自主学习这样子。其实如果我去看网络论坛的话，其实大家都会说台积电基本上它的薪资都比台湾的代工厂要好很多。 지난해 TSMC 미국 주재 연구원 300명을 뽑는데 13,000명이 지원했다. 其实我最想当的是当研发工程师，因为就是可以天马行空想一下可以做什么东西，然后让就是半导体的制程可以更萎缩。 1987년 미국에서 일하던 모리스 창은 대만 정부로부터 제안을 받고 반도체 파운드리 제조업체를 설립한다. TSMC였다. 那另外就是在民间投资，我们可以看到台积电今年的一年的资本支出就高达了400亿美金。那所以相对于台湾整体的民间投资，光是一家台积电其实就占了22%，所以它对于我们整体的台湾的经济是具有举足轻重的一个地位。 而且呢，一个半导体产业它占整个这个出口它的比重哦，也高达了38%，等于说一个行业它的比重，出口其实就占有非常高的一个地位。 모리스 창은 2018년 은퇴식에서 TSMC가 없었다면 스마트폰이 세상에 일찍 나오지 않았을 거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国中大会之后，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2003년 이후 19년 만의 역전이다. TSMC 때문이다. 那如果就这个每人平均所得来讲，其实台湾在去年呢，大概每个人可以达到32,455美元。那今年应该是可以再持续的一个往上。那最主要还是来自于说国内在半导体业的一些贡献，其实是非常高的。我们以今年来看，整个台湾的一个半导体产值可以高达了4.87兆。那相对于台湾整体我们在 GDP 的一个名目的一个整个规模大概是在22兆，所以它所占的这个比重其实是相当高的。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수많은 수학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학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하는 주체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인공지능 세상도 없고 메타버스도 없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반도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성능도 달라지고 전기 소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혁명 시대에 패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도체 기술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반도체 하게 됐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눠진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D램, 낸드 플래시 등을 말한다.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해석하고 계산하는 반도체다. 제조 공정에 따라 설계만 하는 팹리스 기업과 생산만 담당하는 파운드리 기업으로 나뉜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시스템 반도체, 그 안에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파운드리 업계에선 TSMC가 1위다. 그 뒤를 삼성 등이 따라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규모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니까 반도체 강국이라고 나 있는데 전체 시장 규모로 보면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큽니다. 작년 기준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한 1,700억 불 정도의 시장 규모라면 시스템 반도체는 4,500불 규모니까요. 이건 4차 산업하고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4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IoT, 모든 물건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AI가 대표적인 4차 산업의 기술인데 그 특수 기능을 하는 반도체를 따로 만들어주는 게 파운드리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급성장을 하게 된 거죠. 지난 8월 초 미국 하원 의장 펠로시가 대만을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고 전 세계 이목은 집중됐다. 방문 이틀째, 펠로시 의장은 TSMC 창업자 모리스 창 전 회장과 마크 리우 현 회장을 만났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대만 반도체가 미국 국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차이 잉원 대만 총통도 미국과 대만 그리고 TSMC의 협력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Very generous. I've just seen how this plant makes the most advanced semiconductor chips in the world. They're a wonder of innovation, design, precision, and manufacturing.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삼성 파운드리 공장을 첫 번째 방문지로 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에서 3나노 반도체 생산 설비를 둘러봤다. 미국 권력 서열 1위와 3위가 비슷한 시기에 각각 삼성과 TSMC를 찾아간 것이다. 반도체 기술이 국제 패권의 중심에 등장하면서 새로운 에치슨 라인이 생기고 있다. 새로 생긴 에치슨 라인은 평택 2000 라인으로 해서 대만까지 미국 방위선 안에 들어오는 새로운 라인이 형성된 것이다. 에치슨 라인이 결국 미국이 사수할 지역 방어선인데 지금 이 시점에 그 방어선은 반도체 공장의 위치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이나 패권 없이는 전 세계의 산업 경제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미국 대통령이 깨달은 것이죠. 미국은 자국 영토에도 반도체 공장을 짓길 원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칩 설계 시장에서 68%를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 강국이다. 하지만 생산 시장 점유율은 13%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반도체 산업 육성에 366조 원을 투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 기업에겐 25%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TSMC와 삼성 두 회사의 투자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이다. TSMC는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 세계의 공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곳이 미국 애리조나 공장입니다. TSMC는 2024년 양산을 목표로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장 건설에 13조 6천억 원을 투자했다. TSMC가 5나노급 공장을 대만 밖에 짓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So indeed, TSMC and Intel are building and expanding fabs in Arizona because, to set context, so last year in the Fulton Schools, overall, we graduated over 5,000 students, about 5,100 students across all of our disciplines in technology and engineering. So I think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TSMC, very open, very collaborative, very engaging. And one of the opportunities for ASU as we support TSMC, just like we support Intel and other companies that we work with, is helping them become acculturated to having an operation in the US. TSMC는 약 42조 원을 추가로 투입해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더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hat is a very exciting development because of the size and scale and the needs that they have for our workforce, for our graduates, but also for our ideas coming from the faculty to drive research engagements forward. From acquiring talent, to engaging faculty, to driving a research agenda forward that will improve their company. TSMC는 일본에도 10에서 20나노급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令和6年の12月にはもうすでにこのいわゆる半導体の製品の製造の方もこの始まるというか出荷できるようなところまで持っていきたいというJASMさんの計画で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面でもですねできるだけその計画通りに行くように町として支援すべきところはもう全力で支援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今全庁職員も含めた中で取り組んでいるような状況であります。黄色のところが最初。
일본 정부는 공사비 약 10조 원 가운데 4조 원을 지원했다. 일본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토요타와 소니 등 일본 기업에 우선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삼성은 미국 텍사스주를 전진 기지로 삼고 있다. 이미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 2곳을 운영 중인 삼성은 인근에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다. 약 20조 원을 투자했고 202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20년 동안 250조 원을 투자해 공장 11개를 더 짓겠다는 투자 계획도 검토 중이다. For being here for what is an historic announcement, the impact of which will not be felt just here in Texas, but actually will impact the entire world. This is the larges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state of Texas ever. Thank you again, Samsung, for such a large investment. 시사멘터리 추적 취재진은 TSMC의 경쟁력과 향후 투자 계획 등을 물어보고 싶었다. It's part of TSMC. It's their marketing, the brand. They want to make sure it doesn't go out in the internet. 그냥 밖에서는 찍는 건가요? Just from the outside. Yep. Even outside. Just to let you know, because otherwise. Okay. All right. Thank you. 대만 TSMC 본사 측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TSMC는 단 한 번도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대만 정부기관과 대만 대학교 등도 역시 인터뷰를 거부했다. 삼성이 있는 한국의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유였다. 이에 취재진은 TSMC 내부 사정을 들어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찾아봤다. 제 이름은 권기태라고 하고요. 25년 정도 경력 갖고 있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고요. 지금은 구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제 첫 직장이고요. 92년부터 4년 반 동안 주문형 반도체 설계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TSMC는 2015년부터 2년 반 정도 TSMC에서 일을 했습니다. TSMC에서는 디자인 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팀에 있었어요. 미국 회사랑 다른 게 본사 이런데 벤더들은 색깔이 다른 가운을 입어요. 벤더가 액세스할 수 있는 따로 있는데 우리 다르다라는 거니까 접근 이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정보를 주는데 뭐 그런 거죠. 우리 정보를 보여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확실히 우리 회사 사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경험으로는 삼성하고 TSMC를 같이 경험한 사람은 극히 드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회사 자체가 대만 반도체 제조 공사라는 이름이잖아요. 타이완이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코퍼레이션이니까요. 그리고 국가가 투자를 해가지고 시작된 회사고,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회사고. 그런데 정말 필요하지 않은데 외국인을 아주 많이 뽑는 거는 피하겠죠. 국가 이익하고 직결된 회사라고 생각하니까. TSMC가 왜 이렇게 훌륭한 회사가 됐느냐, 우리가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사람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투입하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우니까 이런 게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바깥에서 볼 때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돈을 얼마나 투입했느냐, 뭐 이런 어떤 생산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수치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수치적이지 않은 것, 그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는 고객의 성공을 통해서 성장하겠다, 고객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고객 중심주의라고 하면 당연히 뭐 삼성도 고객 중심주의고 뭐 기업이 고객 중심주의인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협력업체 혹은 하청업체를 최우선으로 한다. 그런데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사람이 승진을 한다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은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런 사람이 승진하는 거 뭐 회사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객 중심이야. 고객이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들이고 더 투자를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줘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승진되고 그런 사람이 그런 어떤 보상을 받고 이런 걸 보면 회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진심이구나 하면서 그게 그 문화가 되는 거죠. 고객한테 문제가 터지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부장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조직적인 문화고,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내가 고객하고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과장, 부장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 상관없이 그 순간만큼은 이 문제를 푸는 거에만 딱 집중하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리소스라든가 지원 같은 건 필요하면 본사에 연락해서 이건 고객이 원하는 거 해줘야 돼 했을 때 결제 받아서 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바로 지원이 들어가고, 그런 게 이제 기업의 문화의 힘인 거죠. 그게 말뿐인 조직 문화가 아니라 진심인 문화인 거죠. 예, 진심인 문화고, 고객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랑 딱 바인딩돼 있다, 묶여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고객을 성공시킬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일했을 때는 그런 분위기였죠. 윗분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뭐 절대였죠. 윗분이 더 잘 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윗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면은 그 생각이 순수하지가 않고 믹스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좋은 게 나오기가 조금은 어려운 거죠. 기술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비슷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고객이 누군지에 대한 생각도 두 회사는 달랐다. My name is Manav Tandon. At Samsung, I was there for 2 years. I worked in Seoul, and I was part of an internal strategy group called Global Strategy Group. I think Samsung has a similar service spirit. I think it was just serving, but the difference was I was serving other Samsung businesses. Again, like it was serving the Samsung mobile business, the consumer electronics business for a long time, right? Samsung was not used to serving the interests of Apple or, other manufacturers in the US or Europe. So TSMC from the beginning was dependent on external customers for its existence. Again, if TSMC doesn't serve external customers or they're unhappy, they can stop doing business with them, and TSMC would have gone out of business. Whereas Samsung Semiconductor may have been a little complacent because they knew that
no matter what, other businesses would buy their products. I think only recently that Samsung kind of carved out the foundry business. I think that was the right move. Maybe it could have been done earlier, but now if it's allowed to run as an independent business, then they can serve Samsung consumer electronics business as just another customer. 삼성이 내부 계열사에 집중하는 사이 TSMC는 외부 고객에 투자하면서 성공의 경험을 축적했다. TSMC가 없었으면 지금의 퀄컴이나 지금의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같이 성장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회사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의 정말 제일 잘하는 분야, 설계 분야만 집중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작은 회사들이 베이비였을 때, 아주 작았을 때부터, 스타트업이었을 때부터 지금 몇백조 원의 회사가 될 때까지 키워준 회사잖아요. 도와준 회사니까 그러한 작은 회사들을 도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한 회사죠. 그리고 고객의 비밀을 소중하게 지켜주고 고객하고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오랫동안 해왔고요. 이런 TSMC의 철학은 애플을 핵심 고객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TSMC와 삼성을 얘기할 때 애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큰 고객이고 누가 애플과 일하느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에 어떤 납품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매출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일단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다. 특히 신뢰성이 굉장히 앞서 있다. 이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물량을 수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애플의 과거를 되짚어봤다. 애플은 아이폰 출시 이후 삼성에만 반도체 칩을 주문해왔다. 그런데 2013년에 반전이 일어난다. iPhone 6. 아이폰 6를 만들면서 TSMC를 선택한 것이었다. 2015년에 다시 TSMC와 삼성 양쪽에 칩 생산을 맡겼지만 애플의 최종 선택은 TSMC였다. 현재까지 TSMC는 아이폰 칩 생산을 독점하고 있다. TSMC 매출 4분의 1이 아이폰 칩이다. 애플이 TSMC를 20나노 만들었는데 16나노 갈 때 그때 TSMC하고 삼성을 듀얼 파운더리로 간 거죠. 애플이. 그때 갔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죠. 근데 기술 플러스 양산 두 가지가 테크놀로지하고 캐패시티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기술이 너무너무 좋은데 애플 같은 건 뭐 파는 첫날 뭐 100만 대, 1000만 대씩 데이 원에 그렇게 판매를 하는데 볼륨이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기술이 너무 탐나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삼성 거 쓰기 싫었겠죠. 자신의 그 설계도가 그 그림이 그 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경쟁에서 칩을 만드는데 그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죠. 예, 어떻게든. TSMC가 애플을 고객으로 만든 파급 효과는 컸다. You see, now we have a major issue. We have a shortage, and we'll remember probably automotive-wise those years as the big semiconductor shortage. And it's not a VW or Volkswagen Group shortage. Everybody can get the semiconductors they need. And now what you have, if you don't have the semiconductors, you don't have the ECUs, you cannot build vehicles. If we give up control over this topic, we give up control over the cars that we produce and the fate of the group.
And this is why I'm here. We are now getting into the topic. We have an organization. Now, what you see is now Herbert Diess getting involved with front-end people, talking to TSMC, talking to Global Foundries. 현재 TSMC는 전 세계 기업 500여 곳을 고객으로 두고 있고 12,000종류의 제품을 생산한다. TSMC는 기술력을 자랑하는 자리에서도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강조했다. Mark is back in Taiwan and he's unable to attend in person, but he has sent us a video. The power consumption of a 5-nanometer product is only 7% of the same product in 28-nanometer technology, which means 83% power saving. And we have started risk production on our 3-nanometer technology, which will deliver even higher level of energy efficiency. We need to imagine the future of the semiconductor technology in a new way. Innovation in semiconductor technology is the soul of TSMC. We provide the technology and the capacity to unleash our customers' product innovation. 현재 삼성은 파운드리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2030년에) 1등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투자에 나섰다. 삼성은 파운드리 부서를 신설한 지 5년 만에 시장 점유율 4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과거와 차이가 있다면 경쟁 업체가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점이다. 가파르게 올라갔던 삼성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도 최근 3년 사이만 보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선 TSMC와 삼성의 설비 투자 규모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 8월 중순 기준 TSMC 시가총액은 약 592조 원으로 전 세계 9위를 차지했고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약 399조 원으로 26위다. TSMC와 마찬가지로 삼성도 공식 인터뷰를 거부했다. 취재진은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GS 부문 반도체 연구소라는 팀에서 일을 했고요. 파운드리 공정 개발하는 팀에 있었고 실제로 EUV 공정 개발을 진행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기술이 성숙도나 뭐 양산화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격차가 있거든요. 지금 TSMC랑 삼성이 거기를 단기간에 따라잡아야 된다는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프레셔도 훨씬 심한 편이고 그래서 되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뭐 획기적으로 가격을 조금만 싸게 받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강력한 베네핏을 줘야 이제 그런 걸 버리고 이제 우리 쪽으로 오는 거니까. 두 회사의 가장 큰 차이로 고객의 신뢰를 꽂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설계 도면 설계할 수 있는 그 IP를 어쨌든 넘겨준 상태에서 칩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삼성은 핸드폰도 만들고 설계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형 고객사들의 그런 불신이 당연히 TSMC보다는 해소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캐펙스 차이 때문에 의한 뭔가 납기의 이슈, 제대로 납기를 못 맞추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확한 납기를 맞춰서 정확한 수율로 정확한 품질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없는 캐펙스를 쥐어짜면 그걸 못 맞출 가능성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늘려가고 따라잡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되게 무리해서 항상 뭔가를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Welcome to Samsung Galaxy Complex. 갤럭시 S22 출시 전부터 삼성이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반도체 칩이 생산 납기를 못 맞췄다는 루머가 돌았다. 분량 없는 양품의 수를 의미하는 수율 문제가 제기됐다. 삼성은 생산과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갤럭시 S22의 약 70%엔 퀄컴이 만든 반도체 칩 스냅드래곤이 장착됐고 나머지만 엑시노스가 채워졌다. 생산과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삼성 측의 해명. 내부 상황은 알려진 것과 달랐다. 대표적으로 이제 S22의 그 수율을 못 맞춰가지고 다 드랍되고 뭐 퀄컴 거로 전량 대체되고 이런 것들이 몇 번씩 발생하는 것 자체도 사실 얘네가 못하는데 하는 것처럼 말하고 사업 따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신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고객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잖아요. 선단 노드는 몇백억씩 주고 설계를 하는데 그 자기들도 제품 출시하는 날짜가 있는데 그거를 얘네가 수율을 못 맞추거나 제대로 못해 온다. 그런 게 사실 가장 큰 리스크인 거죠. 적기에 제대로 납품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는 이게 신뢰일 것 같아요. 삼성이 수율을 높이지 못하는 건 기술적인 원인이 크다. 펠리클이라는 공정 기술은 그 가운데 하나다. 펠리클은 포토마스크에 먼지가 붙지 않도록 보호하는 얇은 필름이다. 반도체 웨이퍼 분량을 낮춰준다. TSMC는 3년 전부터 펠리클을 적용하고 있지만 삼성은 내년 도입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칩 공급량을 맞추려면 웨이퍼 투입량을 2배로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캐파를 더 잡아먹고 그러면 후속 노드들의 공정 개발은 더 후순위로 밀리고 그 공장을 늘리면 또 거기도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또 그만큼 필요한데 거기를 또 길러내는 시간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사실 기술 격차겠죠. 네. 파운더리로서는 경쟁자가 굉장히 강력한 상태잖아요. 내부적으로 조직 분위기는 지금 좀 어떤 상태인가요? 약간 파운드리 간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2등 시민 같이 생각하는 내부적인 그런 사람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메모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돈 잘 버니까 PS 따박따박 잘 나오는데 여기서는 막 겁나 고생하고 공장 새로 셋업하고 해도 PS 100% 안 나오니까 거기서 뭐하냐 왜 거기서 고생하고 있냐 불쌍하다 약간 이런 의견들이 있죠 내부에서도. 네. 그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빵들이라는 게 퍼센테이지로 상여금을 이제 측정해서 주는데 파운드리는 0%를 받았기 때문에 빵들이라는 말로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나는 파운드리에 못 있겠다 메모리로 가고 싶다 그거 해서 마음대로 다 갈 수 있으면 다 메모리를 가고 싶어 하니까 그게 다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현재 삼성의 가장 큰 단점은 메모리에서 번 돈을 가지고 파운드리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같은 회사인데 왜 뭐가 문제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조직이라는 것은 각 사업부별로 목표가 있고 목표를 위해서 조직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다른 사업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목표가 훼손된다면 내부조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첫 제품. 네, 여러분 삼성전자의 수준 높은 공정 기술력과 정교한 3나노 GAA 제품의 양산 출하를 이루어내며 파운드리 사업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습니다. 삼성은 3나노 GAA 기술로 승부수를 띄웠다. GAA는 전류가 흐르는 통로 사면을 게이트로 둘러서 전류 흐름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다. 통로와 게이트가 3면만 붙어 있는 기존 핀팩 공정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 기술 쪽, 반도체 프로세스 공정 쪽에서도 그러한 몇 년에 한 번씩 큰 변화의 시점이 오거든요. 28나노에서 16나노로 올 때 핀펫이라고 하는 그 반도체 그 트랜지스터 구조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거든요. 인텔이 제일 먼저 했죠. 그 다음에는 EUV, 노광 장비의 혁신이 있었는데 그거를 도입을 하는 거를 결정하는 게 또 큰 변화였고, 그때 판단을 잘못했던 인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당히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도 초래했었고, 그런데 지금 그러한 큰 변화가 오는 시점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3나노의 GAA 테크놀로지 적용해서 간다라고 발표를 했고, TSMC 같은 경우에는 3나노에서는 기존의 핀펫 구조로 간다라고 해서 길이 갈린 거예요. TSMC는 2나노부터 적용하겠다고 했고, 인텔도 2나노부터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3나노 반도체 칩이 TSMC를 단번에 역전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는 아니다. TSMC는 핀펫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세대부터 굳이를 쓸 필요 없어. 핀펫으로도 다 커버 가능해. 약간 이런 자신감이라서 무조건 선단 노드를 TSMC보다 먼저 개발했다는 걸 강조하는 걸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대대적인 광고 홍보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든 격차를 빨리 따로잡고 선두로 나가고 싶기 때문에 모험을 한 건데, 이제 무리수를 둬서 3나노 게이트 오러런다 성공했다고 그러면 시장점이 높아질 거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TSMC가 기존의 걸 만든 거로 충분해라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오는 TSMC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삼성전자 파운더리가 지금 계속 스텝 하나씩 중간을 건너뛰면서 가면서 수율이 30%가 나옵니다. 그러면 스텝을 안 건너뛰고 80%의 수율로 회사를 운영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건너뛰고 30%의 수율로 운영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그럼 30%의 수율로 앞선 기술을 먼저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가가 빠지잖아요. 투자자들이 알거든요. 3나노가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 알거든요. 지금 파운더리 비즈니스의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기초를 지금 다져야 돼요. 파운더리 쪽은 디램 낸드만큼의 지금 경험이나 노하우나 실력과 그걸 갖추고 있지 않잖아요. 빨리 가서 추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하면서 경험을 쌓고 고객의 신뢰를 얻는 전략이 더 유리할 것 같다. 길게 봤습니다. 실제로 삼성이 3나노 양산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지만 애플은 3나노용 칩을 TSMC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뿐만 아니라 인텔과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도 TSMC의 3나노 칩 생산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 반도체 설계 기업을 3나노 칩 고객으로 확보한 삼성과 대조적이다. When you're a foundry, it's all about making your customers successful. And it's not like you just have a store and thinks people come and buy it. It's never been made before, and we've got to work together to try to get it to work. You know, a lot of other skills that I think TSMC still has a lead in. Samsung is caught up in technology, and I greatly applaud that. That's fabulous. That's wonderful. That's exciting. You're in the end, you're helping your customers to be successful. That's the only way you can be successful.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설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삼성은 자체 설계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약점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다르다고 하는 걸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라고 봐요. GM이 지금 9만 5천 대의 차량의 조립을 다 완성했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출고를 못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지금 반도체 디자인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어요. 100년 동안 진짜 기계만 설계하던 회사들이 반도체 설계하겠다고 나선 입장에서는 그러한 전문 인력들도 필요하고 어떤 경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어느 순간에 반도체 설계 인력이라는 게 이런 게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회사들, 중견 회사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설계해오면 우리가 찍어줄게 이게 아니라 설계하는 것부터 힘들어 우리가 도와줄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게이지를 해주고 키워주고 걔는 그 회사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된 다음에는 딴 데 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서 고객을 딱 락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고객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까? 고객의 신뢰를 빌드업할 수 있을까? 고객 트러스트는 내가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제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KBS